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시장 전망을 하면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마침 출연을 하시는데 8월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 됐습니다. 예. 수출입 지표, 지금 무역 수지 3개월 연속 흑자이지만 예. 수출 같은 경우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예.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예, 8월 수출이 방금 발표됐습니다만 네.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 8.4%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입이 22.8%나 네. 감소해가지고요. 예,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네, 예, 여전히 이거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예, 저는 아마 9월 수출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수출이 4분기에는 평균 5%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물론 그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큰폭 감소했는데요. 뭐 기저효과 탓도 있지만은 아마 중국, 아시아 쪽으로 수출이 네.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5% 안팎 수출이 증가하면서 또 무역 수지도 흑자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8월에 수출입 동향을 보더라도 대중 수출이 또 오랜만에 100억 달러대를 복귀를 했다 이런 예. 소식도 있던데요. 예.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동안 그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올해 한 5% 정도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마 4분기부터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늘리면서요. 우리 상품도 좀 수입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작년에 많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최근 보면은 작년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으로 수출이 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예, 대신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했던 중국으로 수출은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요즘에도 너무 안 좋고 소비도 안 좋다라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돼서 다행입니다. 추가적인 개선을 또 전망을 해주셨고요. 일일 수출 동향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도 여전히 상관계수가 높아요. 예,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네.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예, 무려 0.86이나 됩니다. 정말 높네요. 예, 그런데 8월과 일평균 수출이 21억 6천만 달러였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높죠. 네, 예, 그런데 그러네요. 당분간 일평균 수출이 뭐 9월까지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아마 10월부터는 수출이 아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로 보면은 아마 이달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난다. 예, 그러면 아마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주도 좀 힘을 내주면서 반도체 수출도 증가를 하면서 예.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수 있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우리 그 수출 비중 보면요. 중국하고 홍콩하고 55% 나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작년에 중국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 감소했는데 네. 아마 반도체 수출이 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던 중 또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 3%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통계청에서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는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뭐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많이 보도가 네. 됐던데요. 굉장히 나쁘였죠. 예. 산업 생산이 감소했고요. 특히 소비가 전월비 3.2% 감소했어요. 네. 소비 감소 내용을 보니까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다 감소했는데요. 특히 그 자동차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내수도 안 좋고 뭐 8월까지는 수출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재고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재고 출하 비율 가지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123.9%로 6월보다 큰 폭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재고가 많이 쌓였다. 재고가 뭐 7월까지는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네. 있는데요. 이것도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는
7월 경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지금 0.5포인트 하락 나오는데 그렇다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네. 증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올해 그래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월 아니면 4월쯤에 저점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4월에 저점을 치고 7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물론 그 12월까지는 제 전망치예요. 근데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네.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4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을 보니까 네. 아마 빠르면은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하고 관계를 보면요.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선행지수 올라가는 폭에서 주가가 좀 미리서 빨리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아마 주가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예측해 보면 선행지수 계속 상승이거든요. 네. 예, 저런 식으로 보면은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뭐 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으면 수출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다. 예,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늘색으로 나오고 있는 세로 실선이 현재고 빨간색으로 쭉 올려놓으신 것이 12월까지의 전망이다. 예, 제 전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7월까지는 좋으시네요. 실제치고요. 예, 제가 전망해 실제치도 보니까 좋고, 네. 앞으로 뭐 8월, 9월, 12월 뭐 계속 네.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코스피도 동조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코스피도 9월에는 약간 쉬어가더라도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인데 그렇습니다. 예. 투자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이번 달에 얼마까지 조정을 보일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할 시기다. 예, 그래서 1월에 그때 많이 떨어졌을 네. 때 최근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뭐 9월 늦어도 뭐 10월 초 이때 그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업종별로 볼 때 역시 저 경기 관련 업종 이런 업종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아마 네. 4분기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재고율도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7월까지는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네.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특히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5월 달에 많이 증가했다, 6월 달에 떨어졌다, 네. 7월에 다시 증가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4분기 가서는 네. 수출도 되고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요. 재고일 지수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림에는 제가 재고일 지수를 주가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거꾸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예. 빨간 선인데 이게 빨간 선이 아마 8월, 9월 뭐 4분기 가면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리신 거니까. 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하가 늘어난다는 네. 거죠. 거꾸로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수출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경기 관련된 수출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 경기 관련주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요.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선행지수가 네. 증가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네. 뭐 과거처럼 뭐 4%, 3%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내년에는 올해 한 저는 1.2% 보는데 2% 이상은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지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